32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어요. 우리 32번은 임대주택에 관련된 문제인데, 임대주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는 법이 공공주택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에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는 8종류의 임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에는 3종류가 있어요. 구분을 한다면은 적은 민간임대주택을 기억하면 되겠는데, 민간임대주택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여기 4번에 해당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굳이 3개를 암기하지 마시고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영구임대, 그러니까 최저계층이 핵심 단어가, 그리고 50년 동안 이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구임대, 최저계층을 대상으로 50년 이상이죠. 국민임대는요, 저소득을 대상으로 30년 이상입니다. 여기는 50년이라면은 여기는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말 그대로 임대를 한 후에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을 한다. 예,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갖고 임대하는 것을 기존주택 매입임대,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행복주택, 이거 한번 나왔죠? 행복주택.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공공임대,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특별법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3개가 있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거는 10년 이상 민간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민간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할 때 하는 것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건설 임대, 민간매입 임대주택. 예, 그래서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공통 단어는 민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 3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지문연습에서는 우리 그동안의 정책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 정책을 중심으로 풀었던 지문 가운데 소개하지 못한 지문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33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골고루 반드시 34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지문들을 엄정을 해서 선별을 했기 때문에 가장 적게 여기 나오는 지문 연습만 공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는 맞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자, 1번에 공공재 소비에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있다. 이거 맞고요. 공공재 그러면 공공이 쓰는 재화인데 배제를 못한다. 무임승차, 공짜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배제를 못한다. 경합관계가 아니다. 이게 경쟁관계가 아니다. 해갖고 비자가 들어가죠. 비배제, 비경합, 이런 건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공짜니까 정부가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에 맡기면은 과소생산 내지는 생산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기억합니다. 해갖고 1번은 맞는 건데, 우리 그 복습 차원에서 비자가 들어가는 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비소구 한번 한 적 있죠? 심피, 비소구 그러면 심피, 부족분을 달라고 못하는 거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다.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장의 실패인데,
정보가 한쪽은 많이 알고 한쪽은 적게 아는 건데, 이때에 역선택, 정보가 적은 쪽에서는 잘못된 선택, 역선택, 정보가 많은 쪽에서는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말들이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 시장의 특성에서 B자가 나온 게 있죠.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화,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해갖고, 우리 개론에서 B자가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 보는 거죠. 자, 2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 했는데, 시행하고 있죠. 해갖고, 우리나라는 언제 시작을 했냐면은요, 2007년부터 재초환이다 해갖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우리가 통해서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3번. 택지 소유 상환 제도는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아니죠. 우리 이런 종류의 지문들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5개 기억하자고 합니다. 택, 토, 종, 개, 공. 중간중간에 해왔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공안지세, 이 5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다시요. 택지 소유 상한제, 택,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라고 하죠. 종합 토지세죠. 부동산세는 하고 있죠. 종합 토지세, 개발권 양도, 그리고 공안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다. 기억합니다. X. 3번. 4번. 토지 운행이에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갖고, 우리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누가 이거 주체냐? 우리가 LH공사에서 토지를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고, 처분도 하는 거죠. 관리도 LH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도 LH가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도 LH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관리를 지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한다 해갖고 4번은 맞습니다. 5번. 토지 선매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이거 틀렸는데 가끔 이 지문이 개론에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은요, 선매는 미리 사는데 강제가 아니고 협의로 한다는 것, 협의 매수입니다. 해갖고 강제로 수용한 게 아니고 협의 매수했다. 기억하고 5번은 X입니다. 6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에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우리 개발을 하면은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이익은요, 개발, 우리가 부가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종료 시점, 그 차가 개발이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개시 시점의 땅값,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의 땅값, 그 차이가 개발이익인데, 여기서 개발 비용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다시요.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 이걸 빼서 부담률을 부과해갖고 부과하는 것이 개발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이 아니라는 것. 정상지가 상승분. 6번은 X입니다. 7번.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다. X죠. 우리가 정부의 직접은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제가 LH를 통해서 또는 이제 SH 서울 도시주택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직접 개입인데, 우리가 간접 개입을 기억하고 금보세행 이렇게 기억하자고 해요.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 행정지원. 금융지원도 간접이고 금융규제도 간접인 거죠. 다시요. 금융지원, 금융규제. 우리 금융규제를 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이런 규제는 간접 개입이 되는 거고, 어디서 하는 거다? 금융위원회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행정지원인데, 우리 개론에서는요, 세금과는요, 부담금은 같이 가는 걸로 꼭 기억을 합니다. 네, 부담금, 세금과 부담금. 그래서 이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가고요. 바로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세금과 부담금은 나중에 우리 공시제도에 가서 우리가 뭘로 이제 기준 삼아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니 제가 개공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은 우리가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개별과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땅은요, 개별 공시지가니까 누가 부과를 하는 거니?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개발 부담금도 있지만 재건축 부담금도 있어요. 재건축 부담금은 누가 합니까? 이건 국장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은요,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가격의 주체는 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국장이 부과를 하고, 재건축 부담금은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부담금은 개별과 공동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조금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담금과 대비되는 게 우리 뭐가 있는 거?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이 보상금은 나중에 우리가 공시제도를 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표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표준지로 우리가 가격을 정한다면은, 기준을 삼는다면은, 부담금, 세금은 개별과 공동이다. 그래서 개공, 이렇게 세금과 부담금은 같이 가고 개공 이렇게 정리해서 부담금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다. 꼭 기억합니다. 중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부담금과 세금은 개별과 공동이고, 그 부담금은, 땅에 대한 부담금은 개별이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니까 뭐냐면 국장이 부과를 한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이다. 이런 정도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8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득의 재분배, 그러면 부자 것을 뺏어다가 서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이거는 한쪽을 이득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손해보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자들을 조금 손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혜택 받은 사람을 이득 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 그러면 누임공 이렇게 세 개 기억합니다. 누진세,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이 세 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누임공, 누진세,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 8번은 맞는 것. 9번. 토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규제의 명분이 된다. 맞습니다.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가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과대 생산이 세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이 돼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는데 땅의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예, 그래서 8번은 맞고요. 9번이 맞는 말. 10번도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니까 이 규제에 따라서 공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규제를 하게 되므로 규제는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공급의 감소는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우리가 환경오염을 부담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환경세를 부과를 했다. 만약에 공장이 외지에다가 말하자면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환경세, 세금도 규제와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세금으로 인해서 물건이 만들 때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물건 만드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환경세도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연결해서 9번도 맞고 10번도 맞는 거죠. 해서 우리는 정책의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